오늘에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대요. 10년 보유할 주식을 찾아라. 네. 근데 뭐 사실은 이 상태가 절판 상태래 가지고 네. 뭐 저도 이 책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근데 네. 다행히도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행히도 네. 절판이지만 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고요. 책 내용이 다 비스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사와카미 아스토의 10년 보유할 주식을 찾아라를 읽으라는 건 아니고 네.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갑자기 어떤 분이 좋은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네. 그 좋은 글을 한번 저기 읽어주시겠어요? 피디님께서? 그 멘트 자체를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의 되게 이 적합한 얘기고 저한테 딱 와닿았던 그런 멘트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대요. 사와카미 아스토 10년 보유할 주식을 찾아라. 올해는 철강 관련주가 상승했다. 다음에 무엇이 올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추세나 다음 테마에 신경 쓰여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시세 추종형 투자로 장기 투자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장기 투자자는 시세나 테마를 무시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테마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바로 이것이라고 점 찍은 종목을 많이 사놓고 지그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세 추종자가 될 거냐, 장기 투자자가 될 거냐. 두 개가 다른 거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여기 보세요. 일단 시세 추종 투자자라고도 안 했어요. 시세 추종자. 너네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애들인 거고 나는 장기 투자자다. 돈 버는 사람이다. 그냥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방법. 첫 번째는 여기 나오죠. 테마라든지 뭐 향후에 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 마라. 궁리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그것도 하나의 테마인데 본인만의 테마를 생각해 놓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고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많이 사놓으라고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요. 많이 사놓고 지그시 기다린다. 그렇죠. 마지막이 이제 지그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하면 뭐 요새 뭐 NFT, 그죠.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핫한 테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쫓아가는 거는 시세 추종도 아니고 그건 완전 그냥 초보자가 하는 실수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 지금 메타버스면 다음은 뭘까? 인플레가 오면 다음은 뭘까?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뭘까 생각을 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출 수가 없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 방법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식농부 박영옥 씨랑 되게 비슷한데 그분이 농경식 투자라고 하는 말을 둘 다 써요. 사와카미 아스토 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곡식에 씨를 뿌려. 그럼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 뿌린 씨앗에 대한 곡식이 나오잖아요. 홍시민대 콩나물 팥심을 파는다고. 맞죠. 그러면 내가 그걸 뿌렸으면 그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나서 향후에 그걸 먹든 아니면 내다 팔든 간에 그게 괜찮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처가가 저기 지방이고 그 출장도 자주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KTX 많이 타요. 근데 KTX 타서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님들 보면은 가끔 이제 농사가 주업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뭐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전문 2030들은 야 비트코인 사야 돼. 뭐 이더리움 사야 돼. 아, 야 이거 위즈윅 스튜디오가 NFT 관련주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이거 이제 샤인머스켓 해야 돼. 맞아요. 아로니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핫한 작물들을 자꾸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그걸 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풍년이 들죠. 그렇죠. 모두가 그걸 하게 되면 새로운 작물을 심었는데 가격이 폭락하고 또 이제 머리에
띠매고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로니아를 사달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작물은 뭐 꾸준할 것 같아. 이건 상당히 괜찮은 작물이야라고 생각한 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뿌려 놓으면 반드시 그 싹이 나고 그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논과 밭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쌀도 하고 보리도 하고 밀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그럼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하나만 정말 올인해가지고 난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거 정말 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 연구를 많이 하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고.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많이 사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할 때까지? 지그시 기다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네. 물론 틀리면 안 되죠. 자기만의 생각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데. 틀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학가미 아스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학가미 아스토는. 이분이 아까 찾아보니까 47년생. 47년생이죠. 47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53, 74, 75살 정도 되시니까 되게 이제 노령이시거든요. 노령이라는 게 장점은 뭐냐면 그분이 경기 순환 주기를 성인 되고도 한 4-4번 이상은 큰 주기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에 따라서 초반에는 뭐가 잘 되고 지금은 어떤 버블의 시기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고 경기 순환은 반복되니까 그 순환 주기에 따라서 이런 주식을 사야 돼라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의 생각인데 내가 그냥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나는 이제 샤인머스켓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맘대로 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름에는 봄에는 쌀을 심고 그다음에 보리 심고 겨울에는 감자나 옥수수 해가지고 순차적으로만 돌아가면 내가 그거를 알곡이 잘 나오게만 농사를 지으면 꾸준한 수익이 나네. 근데 반대로 막 겨울에 쌀 심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거를 사학가미 아스토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사실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명언을 찾아보니까 그 사학가미 아스토 이분이 하는 회사는 개인 투자자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개인의 소액부터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직판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정말 이 소액부터 다양한 고객님들 그래서 누구나 이 자산 증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들 돈만 받아가지고 짝짝꿍 잘 먹고 잘 사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10년 이상 가는 테마 이분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장기 투자의 리듬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의 리듬이라는 게 그 순환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오고 그다음에 반등장에서는 당연히 올라야 될 또는 누구나 이 기업 좋다고 생각하는 대형 우량주부터 빠르게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눌려있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좀 구경제와 같은 무슨 석탄, 철강, 뭐 화학 이런 것들 그거 누가 해 요새 인터넷 플랫폼 모바일 시대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솔대받았던 것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를 가진 회사 이렇게 되면 좀 약간 건강한 경제 성장의 중기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투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량주 삼성전자를 한번 버신 분이 2021년에는 NFT의 시대가 올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지금 대박 났죠 이미. 근데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NFT와 내가 맞았으니까 NFT가 대박이 난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완전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틀릴 바에는 정말 확실하게 흐름이 있는 그런 곳에서 건전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사학가미 아스토 선생님의 투자 방법이고 아마 이분이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이 2000년대 중후반 때부터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레전드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자였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인터넷 세상, 뭐 플랫폼의 세상 이런 게 오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죠. 네네. 과연 이게 늙어서 그런 거냐, 돈이 커져서 그런 거냐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네. 작년과 올해 성과는 이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네. 이분이 좋아했던 뭐 구경제 주식, 산업재 주식, 뭐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을 거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급등한 거 시세 추종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느낌?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그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올해 그 그림에 대해서 PD님하고 얘기할 때 맞아. 그게 올해 아마 상반기였을걸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그림 사러 갔는데 입장 줄 자체가 1시간 기다리더라. 표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서울옥션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그림만 사지 말고 했어야 돼. 쓸 때 그때 샀으면 또 6개월 동안 또 올랐는데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10년 이상 모아갈 주식을 쉽게 찾는 방법은 순환주를 하면은 쉽게 10년 이상 모아갈 주식을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트렌드를 먹으려면 이거 트렌드를 먹으려면은 남의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투자다. 어렵죠. 네, 순환주 투자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확률이 높고 장기로 모아가기에 불안감이 덜하고. 그렇죠. 내가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 사서 아쉬움만 더해요. 먹어도 아쉽고 틀리면 짜증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확률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 1억 넣었는데 10% 1,0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0만 원짜리 10배가 나야 1,000만 원이니까 사실은 많이 사서 지그시 기다리자. 그것이 10년 이상 모아갈 주식을 찾는 방법이고 맞습니다. 순환주를 모아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투자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네.